요 제가 지금 만져보면서 여기 시클라이프라는 걸로 적절한 위치에 이렇게 약을 빼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붙여놓고. 그러니까 6년이나 머물러 있던 이 약이 그대로 나머지 이거 남아있는 것도 이제 짜내고 이렇게 해서 쉽게 이렇게 하면 목소리가 엄청 좋아지거든요. 다음으로 넘어가 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민요를 전공하는, 국악 전공하는 여성 28세였습니다. 이분이 한쪽 성대가 이상하게 상당히 불구스름하고 인젝션이 되어 있는 게 혈관이 확장되면서 빨갛게 보이면서 뭔가 같이 보이기도 하고, 근데 이때는 항생제 소열 문제가 그런 걸 썼는데도 이제 해결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속에 이제 성대 낭종이 있다가 이게 터져서 심한 염증을 일으킨 게 아닐까 봤습니다. 다음요. 수술 전에 스트로보스코피. 이게 왼쪽 성대고 여기 오른쪽 성대. 오른쪽 성대가 이별나게 빨갛고 약간 부어있죠. 다음 전신 마취하고 직접 보니까 레이저 사용하겠습니다. 오른쪽입니다. 여기 가시가 있는 부분에 여기 케이스라는 레이저로 혈관을 일단은 이렇게 하고 이 선생님이 중간쯤에 좀 튀어나오고 있어요. 반대쪽 보세요. 예. 중간쯤. 자, 아니면 끌고 가면 자, 여기 레이저 사용하겠습니다. 여기 가시가 있는 부분. 끌고 가면 이 정도 안 되나요? 자, 여기 레이저 사용하겠습니다. 여기 가시가 있는 부분에 이 왼쪽 성대도 약간 부어있죠. 이게 이제 라이케스 이디마라고 하는 거. 이것도 나중에 이제 조금 째서 이제 거기 찐득한 액체를 빼주고. 적절하게 한 다음에 제가 조금 쬐고 고기를 이제 벌리면서 속을 들어가 보면 또 있지. 아주 심한 염증이 있는 어떤 이게 이제 낭종이라는 게 터져서 심하게 염증을 유발하고 이게 전체를 넘어가서 다음 케이스로 들어가시죠. 이분은 33세 남자분이신데 이 연극하는 분이셨고 오른쪽에 이제 폴립이 있습니다. 근데 폴립도 그냥 일반적인 성대 점막의 상태에서 생긴 폴립이 있고 이건 조금 다른 특별한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내시경 보면 여기가 왼쪽이 됩니다. 꽤 큰 폴립이 있어서 근데 이제 성대 구라는 게 있는 거를 이제 전문가들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성대 구가 먼저 있고 그 때문에 거기가 거칠기 때문에 이제 소리를 자꾸 내면서 폴립이 생기는 거예요. 수술 전신 마취 이게 왼쪽 성대고 여기 성대 구라는 성대 구가 있고 여기에 폴립이 있는데 스쿠스라는 거예요. 얘랑 부딪히면서 여기서 이제 문제가 있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제 그냥 째면은 피가 엄청나기 때문에 혈관을 조금 처리를 합니다. 이게 PDL로는 이 혈관 처리가 혈관이 터질 확률이 엄청 높아가지고 상당히 더 신속해야 되는데 얘는 그거는 확실히 거래. 혈관이 터지지 않아.
폴리 자체도 제가 충분하게 쪼인 다음에 얘를 이제 띄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랩트 컴퍼셉을 좀 주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처리한 다음에 이 성대 구도 좀 해결할 수 있게 이렇게 있습니다. 다음 좀 보여주시죠. 이런 것도 이제 이게 밑에 언더라인 서커스 보컬리스가 있는 그 위에 생긴 폴립은 어떻게 이렇게 처리해서 수술하는 게 좋겠다. 이런 게 이제 워낙 요새 SCI 논문을 너무 중요시하다 보니까 이제 논문을 많이 쓸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에 이 부분은 재미 우리 동포인데 이분이 성대구가 있는 걸 거기서 알았고 이제 미국에서 수술 안 하고 저한테 수술하러 나왔던 42세 남자분이시고 양쪽 다 있는데 성대구 자체는 오른쪽이 더 길게 심한 걸로 보입니다. 가운데가 접촉이 안 되죠. 전신 마취 상태로 제가 오른쪽 성대를 관찰하고 상당히 길다는 성대구가 있고 왼쪽 성대는 짧게 있는데 상당히 깊게. 여기 이제 타입 3 서커스 보컬리스입니다. 이쪽은 타입 2고요. 일단 전신 마취 하에서 이렇게 자세히 성대의 내측면을 잘 관찰을 하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을 먼저. 그리고 이제 KTD 글로토플라스티라고 제가 이름을 만들었습니다. 4와트고 20Hz라는 거는 1초에 여기 20회 이게 녹색 이게 1초에 20회가 나가기 때문에 거의 그냥 계속 이어서 나오는 것 같긴 하지만 사실 펄스 모드 약간 떨어지면서 20회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달라붙어 있는 부분은 직접 레이저 파이브를 대고 컨택을 해서 약간 베퍼라이즈 시키듯이 벌어지게 하고 떨어지게 이렇게 하고 그때 요 레이저 에너지가 안쪽으로 한 2mm 정도밖에 안 들어가요. 근데 2mm 정도 이제 충분히 에너지가 들어가서 거기에 세포들을 이제 변화를 시키는 거죠. 사실 이런 수술은 처음에 이 동물 모델을 물론 만들고 해볼 수도 있지만 사람하고 똑같이 만들 수가 없다 보니까 결국 사람 대상의 일종의 생체 실험 비슷하게 할 수밖에 없는 이런 거를 할 때 이제 우리가 병원에 그 허가를 다 받아야 되죠. 내가 이런 계획으로 이제 왼쪽은 훨씬 좁기 때문에 그 부분에 주택을 쓰고요. 이런 수술이 한 20분 정도밖에 안 걸립니다. 지금 필요하지만 약간 주변에는 조금 띄어서 1mm 내지 2mm 정도 띄어서 이제 혈관 변화를 시키기 위해서 조금 이렇게 수술한 지 2주가 됐습니다. 바로 벌써 일부 접촉이 좀 되는 게 보이고요. LA 쪽에 있는 분이다 보니까 한 2주만 있다가 일단 들어갔다가 넉 달 후에 왔습니다. 훨씬 저쪽이 좀 좋아졌죠. 앞쪽이 일부 잘 안 되긴 하는데 저쪽이 보기에도 성대구가 많이 없어졌고요. 한 달 후에 다시 한번 이번에 나왔습니다. 올 때마다 이제 음성 치료를 좀 했고요. 열 달 정도 됐습니다. 편안하게도 접촉이 꽤 잘 되죠. 이 앞은 약간 접촉이 그 다음 케이스. 이분은 73세 남자분이시고 약간 허스키한 홀스미스가 지속이 되고 있는데 이분들 아까 그 백반증 의학용어로는 르코플라키아라고 합니다.
전암병변이죠. 다음 전신마취에서 이 오른쪽 성대 아까 맨 처음에 봤던 거는 이제 PDL 레이저고 이거 이제 KTP. 적절히 쪼이고 이제 벗겨낸 거죠. 그냥 다음 케이스 시간이 많이 됐어요. 조금 아까 전에 이런 것도 이제 아까 그 보컬 코드 리코플라키아를 과거에 시어트 레이저로 우리가 수술했던 거하고 엔지올레이틱 레이저로 스트리핑 했던 거랑 비교해서 논문을 썼는데 이 논문도 인용도가 엄청 높은 그런 거고 이거를 썼던 제 제자가 지금 강남세 브란스 병원이니까 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임재열 교수요. 그다음에 이제 수쿠스 보칼리스의 이제 처음에는 우리 PDL만 쓰다가 이제 이 엔지올레이틱 레이저 KTP를 포함해서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더라 이런 논문을 썼습니다. 그다음에 이 부분은 중국 동포였는데 이제 중국에서 한쪽에 생긴 성대암을 스로트 레이저로 수술해서 이쪽에 이제 심한 상처가 생겨 있고 목소리가 좀 안 좋고 여기 하얀 게 또 조금 재발돼 있습니다. 이런 걸 이제 미커설 웨이브라고 하는데 이쪽이 훨씬 정상 쪽에 비해서 떨어져 있죠. 이 경우에 전신마취 튜브가 들어가 있고 왼쪽 성대는 벌써 심한 스카가 있는 게 보이죠. 그리고 여기 백반증이 일부 약간 재발기가 있습니다. 어제도 비슷한 환자를 우리 봤죠. 제가 옛날에 했던 이게 이제 정상 쪽 이렇게 이게 이제 플라이업을 해야 되죠. 근데 이쪽은 단단한 거죠. 이거는 한 1mm 정도 띄어서 쏩니다. 그래서 하얗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점막 상피층 바로 밑에 있는 혈관에 이제 에너지가 흡수되고 못쓰는 소문을 내야 되는 보통 많은 외과 의사들이 이제 수술하면서 이제 농담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녹화와 녹음이 동시에 되면은 전혀 농담을 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죠. 그러니까 여기 하얀 게 생긴 부분도 이 성대의 내측면 아래쪽이 중요하기 때문에 얘를 누르면서 내측이 잘 보이게 하고 이렇게 제가 주로 앞쪽 위주로 쌌는데 사실 뒤도 조금만 더 쌌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 생각이 수술 후에 좀 들었습니다만 그 다음에 스트로보스코피 한 게 나올 겁니다. 네. 요 수술하고 4개월이 됐는데 이 아까 레이저 조인 부분도 약간의 진동이 생긴 게 보이고 이제 목소리가 좀 나아졌고요. 네. 이렇게 이제 성대에 생긴 스카에도 그 엔지올라이트 레이저가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다음은 이게 마지막 케이스고 제 대학교 동기의 동생인데 이분이 이제 이 유두종, 이 호흡기 유두종, 그러니까 recurrent respiratory papillomatosis 정말 골치 아픈 병입니다. 이게 주로 후두에 생기는데 이게 트라케아, 이 기도까지 엄청나게 퍼져 있던 환자입니다. 다음 좀 보여주시죠. 그때도 이제 라린지얼 마스 에어웨이라는 걸 우리 마취과 선생님이 이렇게 하고 요 사이로 이제 파이버스코프이 들어가고 그 파이버스코프에 또 한 채널로 레이저 파이버가 들어가게 되거든요. 이게 좀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조그만 이 밸브 같은 게 있습니다. 그거가 이제 다이프램 같이 생긴 멤브레인을 조금 잘라서 내시경이 좀 쉽게 들어갈게요. 좋아하는 이 엄청나게 이게 이제 유두종이라는 거고요. 정말 얘는 재발도 잘하고 그냥 또 오래 놔두면 얘가 암으로 변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레이저 5 여기 이제 KTP를 쏘는 겁니다. 시간은 엄청 걸리지만 그래도 꽤 이제 제거할 수 있거든요. 유두종은 LMA 속으로 들어가고 여기가 후두개고 성대고요. 좀 제거 많이 됐죠. 이제 남은 거를 이제 마저 여기 다음 좀 넘어가시죠. 다양한 이제 수술 방법들을 좀 보여드렸습니다. 이게 이제 자기가 목소리가 조금 이상이 있나 없나 이런 거를 평가할 때 이제 이게 이 보이스 핸디캡 인덱스가 나오기 전에는 이렇게 한 15개 정도 우리가 항목을 정해가지고 말을 많이 하면 목이 아프다, 뭐 좀 피곤하면 목이 자주 쉰다, 원인 모르게 쉰 목소리가 난다, 기침할 때 가래에 피가 섞여 나올 때가 있다, 트림을 자주 하고 식물이 목으로 넘어온다, 숨이 차면서 쉰 목소리가 난다, 목 안에 무엇이 걸려있는 느낌, 우리 foreign body sensation, 이물감이라고 합니다. 고음이나 저음을 낼 때 목소리가 갈라진다, 목소리가 심하게 떨리거나 끊어진다, 노래 한두 곡 하고 나면 목소리가 잠긴다, 목이 잠기면 이게 3일 이상 계속 지속, 조금이라도 좋아지지 않고 3일 이상 계속 지속이 된다든지, 술, 담배를 많이 하는 편이다, 성대에 문제가 생겨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 항상 목소리를 내야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다, 아침마다 목이 잠긴다, 이런 증상이 이제 그중에 뭐 몇 개 정도가 있으면은 의사의 상담이 필요하든지 이런 거를 좀 만들었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이때는 우리 11번과 15번 이런 게 있으면은 한 가지라도 있으면은 꼭 이비인후과 전문의를 좀 찾아야 되겠다, 이런 이제 권유를 할 때였고요. 요새는 이제 이런 음성 문제를 병원에 오면은 우리 이 보이스 핸디캡 인덱스라고 해서 이제 여러 가지 항목 30개를 물어보든지 뭐 10개로 압축해서 물어보든지 해서 자가 평가를 하게 되죠. 이거 다음 좀 해주시죠. 여기 이제 아무래도 나이 드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노화와 관련된, 처음에 이제 이게 사실 이런 제목으로 강의를 해달라는 거였었는데, 우리가 나이 들어가면은요 아무래도 전신적인 변화가 엄청나게 많이 다들 생기는 거 아실 겁니다. 그때 이 후두라는 장기는 이제 성호르몬, 섹스 호르몬에 직접 지배를 받는 장기다 보니까 남자고 여자고 이제 성호르몬 분비 저하와 관련된 변화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여성들은 여성 호르몬이 확 줄어들다 보니까 이제 성대가 남성화되죠. 성대가 좀 두꺼워지고요. 네. 볼륨이 이제 많아지다 보니까 저음화돼서 이제 할머니들은 남자 비슷한 소리를 내게 됩니다. 근데 이제 남성들은 이제 남성 호르몬이 줄어들면서 오히려 대체적으로 나이가 60대 넘어가면 한 40대 때보다는 조금 고음 내기가 편해지거든요. 그런 변화가 있고요. 그다음에 나이가 들면서 오는 노화랑 관련돼서 성대가 대개는 위축이 되는데 속에 근육이 위축될 수도 있고 점막이 위축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대가 보통 이제 보잉이 생긴다 그러는데 휘부, 탄력성도 저하되고 볼륨 자체도 좀 감소되기 때문에 소리가 좀 빈약해져요. 근데 나이가 들더라도 성대를 지속적으로 계속 써주면은 상당히 잘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저한테 80이 넘어서 노래하는 분들도 지금 많이 다니고 계시고요. 우리 최근까지도 아주 활동을 하시는 김영석 교수님 같은 경우는 지금 103세, 104세 되셨는데도 아직도 그냥 1시간씩 서서 강의도 하시고 목소리도 아주 괜찮잖아요. 그런 분들은 적절하게 계속 사용을 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노화나 이런 거에 대한 이제 변화가 훨씬 덜 생기는 거죠.
그리고 또 무시할 수 없는 게 나이 들면은 모든 게 건조해지거든요. 우리 건조감을 여기 거의 다 느끼실 겁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그거는 침샘 자체, 주 침샘의 침의 양도 엄청 줄어드는 데다가 이 점막에는요, 특히 호흡기 점막에는 적절한 점액이 항상 표면을 살짝 이렇게 덮어줘야 돼요. 그리고 이때 이제 이 호흡기 점막 쪽에도 작은 타액선들이 있거든요. 그걸 소타액선이라고 그러는데 이거의 분비가 나이가 들면 저하됩니다. 그래서 나이 들수록 이제 물을 조금씩 자주 마셔야 되고요. 제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 두 가지가 이제 건조감, 후두 쪽의 건조감과 역류. 예, 여기 계신 분들도 여기에 거의 반수 이상이 약간의 역류 증상이 있게 되거든요. 젊을 때랑 다릅니다. 젊을 때는 이제 식도의 이 윗부분과 아랫부분에 이제 그거를 역류를 조절하거나 하는 이제 그 스핀터가 있는데요. 예. 상부 식도 괄약근, 하부 식도 괄약근이 있게 되는데 이거 자체의 기능이 나이 들면은 약해지거든요. 그래서 음식을 좀 과식해서 위에서 이렇게 소화작용을 할 때 로우 에스파저 스피터 (LES라는 게 약간 이렇게 벌어지게 돼요. 그걸 이제 릴렉세이션이 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위에서 소화작용을 하는 그게 식도 아래로 약간 들락날락하게 되고 그 중에 일부가 이 상인두 괄약근까지 넘어서 이제 하인두 부분까지 올라오게 됩니다. 그게 일부가 후두 쪽으로 스며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걸 우리가 역류성 인후두염이라고 하는데 이거의 발병률이 굉장히 높아지죠. 그래서 나이 들수록 요거 자체를 조절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나이 드신 분들이 특히 홀로 사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사람들은 말할 일이 없으니까 음성 사용약이 저하되면서 기능이 저하됩니다. 그다음에 또 다른 질환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뭐 수술해서 누워 있기도 하고 막 그러면서 이제 몸에 이제 근육이 다 줄어드는데 후두 쪽의 근육도 이제 굉장히 축소되고 기능이 이제 저하되는 거죠. 그래서 사례가 심하게 걸리기도 하고 다음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우리가 방지하기 위해서는요 지속적인 운동이 필요하고 의사들이 얘기하는 운동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산소 소모를 계속 하면서 지방을 태우는 운동을 우리가 보통 유산소 운동이라고 해요. 보통 걷는 운동이죠. 근데 걷는 운동만 해서는 성대나 후두 기능, 호흡기 기능을 좀 살리기에는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꼭 근력 강화 운동을 같이 50대 50으로 그러니까 한 1시간 정도 걷고 와서 꼭 팔굽혀펴기도 하고 이제 약간 기구 같은 걸 이용한 운동을 하거나 이제 앉았다 일어났다 해서 다리 운동, 팔굽혀펴기, 팔 운동, 팔굽혀펴기를 하면서 소리까지 내면서 아 이렇게 하면서 하면 이제 성대 휜 것도 펴지고 좋거든요. 네, 그런 운동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성대는 계속 적절하게 계속 사용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나이 들수록 노래를 좀 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성가대를 한 30년 이상을 하고 있고 지금도 이제 성가대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우리 교회 찬양대를 운영할 때 조금 이 음성학적인 팁을 이렇게 드리는데 그게 꽤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목소리를 사용을 해 주시는 게 훨씬 좋고요. 그다음에 건조감을 방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이 여름에 굉장히 습하고 덥고 겨울에 이제 굉장히 건조해지고 최근에는 이제 미세먼지, 초미세먼지가 정말 심각하거든요. 그때 이제 밤에 잘 때 주로 이제 호흡기에 건조감이 생기게 되는데 그래서 집안의 온도를 너무 높이지 않고 적절한 온도와 습도가 유지될 수 있게 온도 조절과 함께 제가 아주 환자들한테 강조하는 게 가열식 여기 제가 잘못 썼네요. 가열식 가습기. 옛날 우리 가습기 사고가 한 20년 전에 크게 났었죠. 예, 그때 사용했던 가습기는 전부 초음파 가습기입니다. 초음파가 물을 흔들어서 일단 수증기를 만드는데 초음파 가습기의 최대 단점은 곰팡이 해결이 안 됐어요. 그리고 거기에 뭔가 물에 감염이 됐을 때 그 세균에 대한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그 회사에서 거기에 첨가물을 넣어서 그 곰팡이와 세균을 해결하려고 했는데 그게 이제 아주 치명적인 그런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 만들어진 게 물을 100도씨를 일단 끓여요. 끓여서 이제 50도 정도로 되게 이렇게 수증기가 올라오게 만든 가습기가 가열식 가습기고요. 저는 겨울철에 환자 진료할 때는 이제 아예 진료실에 가열식 가습기를 틀어놓고 환자들한테 보여주고 이거를 사서 사용하시도록
싼 거는 한 6, 7만 원밖에 안 하고 좀 좋은 게 한 20만 원 정도입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도 아직 사용을 하고 있지 않고 옛날 가습기를 쓰고 있다 그러면은 초음파 가습기는 당장 버리셔야 돼요. 그거 큰일 납니다. 그리고 물 끓이는 가습기를 사용하시면 여기 이제 3월 말까지는 써야 돼요. 아직 한 달 이상 남았죠. 그 다음에 이제 물을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게 정말 도움이 되니까요. 일단 건조감이 있는 사람은 이제 다닐 때도 물을 좀 들고 다니고 조금씩 반 모금씩만 마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근데 역류가 정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데 과거에 한 15년 전쯤에 우리나라도 이제 건강검진을 막 시작할 때 우리나라에서 역류성 식도염이라고 위내시경 할 때 진단율이 1%가 나왔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가 7 내지 8%가 나오고 있고요. 15년 전에 미국에 역류성 식도염으로 그냥 건강검진 내시경에서 나오는 환자의 비율이 15%였었어요. 우리가 1%일 때. 근데 미국은 워낙 이제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고 이제 패티한 환자가 많다 보니까 거기가 아무래도 역류가 훨씬 많죠. 그때 이제 역류 차단제 PPI라는 제제, 프로톤 펌프 이니비터라는 약이 개발되면서 사실 엄청나게 많이 팔렸습니다. 미국에서뿐만이 아니라 한국에서도 아직까지도 많이 팔리는데 이 PPI 제제의 후유증이 심각하게 이제 보고가 되면서 지금은 PPI를 최대 2달 내지 3달만 쓰게 하고 더 이상 이제 쓰지 않는 게 좋거든요. 그거 쓰면 그것 때문에 오히려 사람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약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고 역류를 막기 위해서는 일단 음식 자체를 양을 줄이셔야 돼요. 그리고 아무래도 기름진 음식이나 카페인 음료가 위산 자체를 많이 만들거나 그 LES, Low Expanse Sphincter의 톤을 좀 나쁘게 만들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좀 덜 기름지게 그리고 커피를 좀 너무 많이 마시지 않게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조금이라도 뭔가 호흡기 쪽에 이상이 있다고 느껴지면은 이비인후과를 그래서 1년에 한 3번 정도 이렇게 다니면서 관리를 받으시면 굉장히 좋거든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다른 나라도 그런데 나이 든 노인분들이 계단 몇 개 올라가면 이렇게 숨차서 이렇게 하는데요. 그거의 유발 원인 중에 이 역류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미리부터 이 역류를 이제 차단을 시키면은 이제 호흡기가 폐의 기능이 훨씬 좋은 상태로 유지될 수 있는 거죠. 예방. 감사합니다. 네. 이 기회에 좀 질문하세요. 저한테 외래 진료하려면 지금부터 3개월씩 기다려요, 환자들이요. 네. 처음에 선생님 말씀하신 거 개발하셨다고 저- 발견하셨다고 그걸 놓쳤어요. 무슨 뜻이? 천지인 설명하실 때 처음에 최 선생님이 발견하셨다 한 예. 정제에 대해서 처음에 발견하신 부분만 한 번만 더 얘기해요. 예. 그 이제 훈민정음에서 이제 글자의 형태를 만드는 거요. 예. 마이크가 하나만 더. 예, 글자의 형태를 이제 기억이면 이렇게 만들 때 그때 이제 훈민정음 해례번에 상형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 코끼리 상자에다가 형태의 형자인데 상형이 우리말로 하면 꼴 본뜸이거든요. 어떤 모양을 본떠서 글씨를 만들었는데 기억은 이렇게 혀뿌리가 이제 목구멍을 막는 모습이다. 그래서 이렇게 모양이 이렇게 딱 그려지거든요. 혀가 이렇게 구부러져 있으니까 그때 실제로는 이제 여기에 연구개까지 닿아서 이렇게 터트리는 소리인 거죠. 근데 니은도 혀가 이렇게 되면서 이런 소리를 만드는 거고 그런 거에 이 자음 쪽은 이제 학자들이 어느 정도 다 이게 알게 됐는데 그 모음 쪽, 그러니까 이 중성자, 그러니까 가운데 소리인 중성, 그러니까 이 모음 홀소리의 상형은 아직까지도 한글학자나 이 훈민정음 학자들이 그냥 이런 글씨는 사람이 서 있는 모양을 본떴다 그거 생각하고요. 이 땅이 이렇게 플랫한 거를 본떠서 으라는 모음을 만들었다. 그 다음에 아래 아는 동그라미 점으로 만들었는데 이 태양이나 하늘이 그냥 둥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그거를 상형했다고 설명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모든 글자를 28자를 전부
상형해서 만들었다고 앞에 딱 써 있어요. 그리고 몇 번이나 반복해서 중간중간에도 나오는데 이 천지인이란 글자가 점은요. 제주도에 아직 아래아가 남아 있거든요. 몸국이라는 거 이렇게 미음에다가 아래아하고 받침이 몸국 한번 그게 요새 우리말로 뭐라 그러죠? 그 해조류 가지고 만든 국인데 아래 아를 발음할 때 혀가 이제 설축이라는 표현이 제자에 써 있어요. 설군 이렇게 후드 아까 내리는 거 뭐 이렇게 얘기했죠. 후드를 좀 내리면서 뒤로 이렇게 벌리고 혀가 약간 이렇게 뒤로 수축을 합니다. 설군 후축과 소리가 깊게 여기를 뒤를 좁히면 이제 흉성이 좀 많이 여기 가슴 울림이 많이 되는 소리로 요 모습을 본따서 이제 만든 거라고 제가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직 많은 학자들이 이걸 다 이제 그거를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이제 제가 논문 쓴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천지인 할 때 점은 요 모습, 이 공간의 모습을 본떠 그 은의 혀가 이렇게 되거든요. 여기 꺾이는 요 구강혀하고 입천장 사이가 여기 플랫해서 그거를 본떠서 만든 게 확실해요. 그다음에 이는 혀가 앞으로 이렇게 가면서 뒤가 이렇게 뒤에 인두강이 이렇게 쓴 모습인데 이거는 이제 세종이 생각을 하거나 이제 그 아들 딸을 앞에 앉혀놓고 발음을 계속 시켰거든요. 아들은 문종이고 그다음에 이제 딸은 정의공주인데요. 이 할 때 공간의 모습을 본떴다 하고 제가 주장을 하고 이제 논문을 썼고 책을 만든 겁니다.